비처벌과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수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소환이 됐습니다. 현재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가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왔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이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이후에 곧바로 오늘 오전에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소환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방송 직전까지 뉴스를 접한 거를 못 봤는데 결국 뭐 입을 열었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묵비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진술한 것인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일단 출두를 했어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했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부지검에 출두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이제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에 대한 이제 감찰 무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어떤 면에서 뭐 이번 수사의 가장 정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지검 수사와 이거 사건이 좀 다른 이유가요. 사실 그 사건은 본인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 재판에 가서 본인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소환된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나 또 이제 청경덕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 다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우리가 행정 개통상으로 볼 때 모든 책임을 일단 수석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권도 수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자칫하다가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수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는 모든 혐의를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있는 사람 진술을 다 조국 전 장관한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변호인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본인이 아마 진술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오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드디어 입을 열었을지는 잠시 뒤에 아마 속보로도 전해질 텐데요. 정성희 수장,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짚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글쎄요, 안 하니만 못했던 해명 있잖아요. 뭐 본인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모이면 결국 오늘 드디어 조 전 장관이 입을 연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 두 사람, 백원우 조국이 좀 균열 조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게 한 회의였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다시피 다시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두 번째 문제는 유 전 시장 본인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조사가 있었지만 본인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 중단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감찰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감찰을 중단하면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민정수석실에서 특검받으러 조사할 때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다 그야말로 탈탈 털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재수의 경우에는 감찰을 본인이 동의하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말한 대로 좀 자기 해명이 꼬이고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서 검찰도 충분히 들여다봤을 테고요. 김태우 전 비서관도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해명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감찰을 계속할지 아니면 뭐 그냥 말지 이거는요 감찰 대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하는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원우의 주장대로라면
감찰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원우가 아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 금융위에다가 공문으로서 통보를 하는 것이 맞죠. 지난주에 네. 김상현 평론가님,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할 것도 똑바로 안 하고 덮은 게 직무유기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수사의 진척 속도로 봤을 때 이 감찰부만의 윗선도 검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와 증언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윗선을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조국 수석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이 과연 입을 열 것이냐 아니면 열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좀 그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메시지와 윤도한 수석의 메시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요. 조국 수석이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최근 1년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부인하는 결이 좀 약간 강도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좀 뭐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예,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이미 검찰은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거의 확증을 하고 적용은 무조건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예. 저는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죄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무슨 권리를 방인사를 방해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예전에 아마 박지원 의원이 제 기억에 2부 죄에 대해서 위헌범죄 심판 제청했는데 그때 합헌 나왔을 때 그때 당시 헌재에서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소수 의견 낸 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직권남용죄는 잘못하게 되면 정권 바뀌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소수 의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헌이 됐어요. 예. 실제로 직권남용죄가 제 기억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거의 아무도 안 봤어요. 판례도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하면서 검찰이 전가의 보도점 휘두른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 정부가 사실은 적폐청산 기조에서 좀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본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의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사이익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전 정부 인사들이 계속 처벌되고 구속되고 할 때 그 반사이익을 현 정부가 의도는 안 했겠지만 예. 반사이익을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선에 돌아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마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로 검찰이 기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미 적폐청산 모드를 거치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그 이 죄를 전가의 보도점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예가 쌓여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안도 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조국 수석이 일단은 본인의 민정수사니까 덮기는 덮었을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했느냐, 합리적이지 않게 했느냐는 그렇겠죠. 겁니다. 조국 전 수석이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난 합리적으로 한 거야. 내가 덮어서 한 게 아니라 박형철, 백원우 얘기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야. 나중에 우리 결정이 잘못된 건 결과론이고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덮었다고 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직권남용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하나 더요. 예. 아까 김상현 평론가님의 전망을 하나 얹어서 보면 예. 정말 최근에 그 청와대의 말의 수위를 보면 정말 조 전 장관이 이 건마저도 입을 안 열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검찰은 예.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거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입을 열 거로 봅니다. 어느 선까지는. 예. 왜 제가 어느 선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대로 하면 조국 전 장관 다 뒤집어 쓰는 구조예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금 최근 얘기한 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 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 들어가서 의견을 사표 제출하라고 얘기해도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는 그럼 조국 장관 전 수석이 얘기했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랑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럼 그 회의는 요식행위라는 거잖아요.
그 어디서 조국 전 장관이 결정했냐라는 거죠. 본인이 봤을 때 유재수 봐줘야 되는데 덮자. 이래서 본인 혼자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명익 운동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저는 조금은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털어놔야 될 건데 과연 그 부분까지 얘기하겠느냐라는 거는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말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진술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럼 당신 왜 덮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전화 왔습니다. 만약에 전화 온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닫을지 그건 아직은 가늠하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그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구속이 예. 확 들어오시네요 갑자기.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오늘 동부지검에 나갔기 때문에. 네, 저는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거 알겠습니다. 대도 않는 얘기를 할 건데 적폐청산 하도 많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들 돼가지고 이번에도 이런 직권남용 가지고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 수사 움직임 하나 더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숨진 특감 반원 휴대폰, 이 아이폰을 못 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이 중요한 내용들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일단 이 패턴을 풀지 못하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제 뭐 이스라엘제 기계를 썼는데 이게 사실 4년 전에 수입된 기계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아이폰이 상당히 보안을 또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최신 기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직접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보내자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연 또 보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내부에서는 이 전화기 안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2대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통화나 있는 내용들은 안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찰에서 했던 발신자나 수신 그 전화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통지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풀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까지 보내서 하면 할지 이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본격적인 충돌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검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언제 소환 조사를 끝마칠지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을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